네, 오늘은 마산에서 유명한 무악산에 등산을 좀 하고 왔습니다. 배구사라는 절까지 좀 오르막이 긴 데가 있는데요. 그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 삼아서 올라갔고요. 그리고 등산하고 나서 이제 자전거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. 내려가시는 등산객 한 분하고 좀 위험하게 한번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고요. 그냥 잘 내려왔습니다. 제가 영상을 왜 찍냐면은 뭐 산에서 임도나 그런 약간 포장도로 같은 데서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. 저는 임도에서도 그랬고요. 산길에서도 그랬고요. 이런 포장도로에서도 제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, 예, 뭐 MTB를 탔다고 치면은, 이런 사람하고의 이렇게 접촉사고는 사실 지금까지 없었는데, 아주 위험한 순간은 제 기억에는 한 3번에서 4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 좀 드문 경우인데, 오늘도 역시나 좀 큰일 날 뻔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 조금 대처를 해서, 예, 사고는 나지는 않았고요. 어떤 일이었냐면은 제가 그 서원곡이란 포장도로길을, 이게 좀 경사가 있습니다. 이 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멀리 한 100m 전쯤에서 그 한 분이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. 등산객 한 분이. 그래서 제가 속도를 좀 줄였습니다. 기존에 쏘던 속도를 반으로 줄이고 대략 한 20km 정도로, 예, 지나가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. 내려가고 있는데 그분은 또 오른편에서 걸어가셨고요. 저는 왼쪽으로 최대한 멀찍이 떨어졌습니다. 어떤 행동을 혹여나 하실지 모르니까 최대한 벌렸어요. 그 도로가 뭐 중앙 분리선이 없는 그런 그냥 포장도로인데 대략 폭이 한 얼마나 될까요? 한 10m 나올까요? 10m, 10m, 예, 양 방향으로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그런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한 10m는 나왔던 것 같고요. 최대한 벌려서 제가 한 7m에서 8m로 완전히 벌려서 이제 지나가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는데, 지나가기 한 30m, 40m 직전에서 이분께서 갑자기 제가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버리시더라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경험을 전에도 한 세네 번은 했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좀 하고 있었어요. 이분이 혹시나 내 쪽으로 올지도 모른다. 근데 딱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속도를 더 감속을 좀 했죠.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부딪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지나갑니다 하고 소리를 좀 크게 질렀습니다. 그랬더니 이분이 좀 흡진하면서 놀래면서 조금 아슬하게 제가 먼저, 예,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.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브레이크를 세게 잡아버리면 이게 제동이 안 됩니다. 내리막이 좀 경사가 좀 심한 데였거든요. 일반 도로 경사보다 조금 더 있는 경사인데, 예, 그때는 이게 브레이킹을 해서 제동할 수가 없어. 아마 슬림이 나서 그대로 그 등산객하고 접촉 사고가 났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막 소리를 빽 지르는 성향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좀 크게 질렀어요. 다행히 그분께서 멈칫하고 저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으면서 그 옆을, 예, 잘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. 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. 미리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, 예, 이런 일을 경험을 하니까, 예, 저도 조금 서늘했습니다. 뭐 도로에서든 인도에서든 산의 인도에서든 그리고 뭐 등산로에서든 접촉 사고가 나면 가실의 책임은 사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, 네, 거의 다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치료비 물어 주셔야 됩니다. 예, 그분이 뭐 가던 길 그냥 쭉 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방향 전환했다고 그걸 제가 문제 삼아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. 예, 미리 저희가, 예,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서양을 하고, 예,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. 한 6, 7년 전에 가장 아슬아슬하게 경험했던 경우가, 그거는 좀 약간 반대의 경우였습니다. 그 등산객은 포장이 임도인데 약간 거친 도로 포장이 아니고요.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길인데, 그 길에서 이제 등산객은 왼쪽에서 이제 올라오시고요. 저는 오른쪽에서 이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시멘트 포장이다 보니까 뭐 속도 내기도 좀 괜찮고, 그리고 또 이게 경사가 있는 내리막이다 보니까 속도가 그때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한 30km 정도.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그 등산 계획을 인지했을 때가 한 병액 한 50m 전쯤에 인지를 했고, 그래서 속도를 감속을 조금 더 했습니다. 네,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완전히 천천히는 그 내려가지는 않거든요.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
조금 속도는 좀 나게 되어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이제 그분은 최대한 왼쪽에서 오시고 저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고, 그래서 그때도 폭이 한 7m 정도, 예, 서로 좀 벌려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그분도 갑자기, 예, 갑자기 제가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셨습니다. 근데 그분은 조금 의아스러웠던 거는 제가 먼저 소리를 좀 냈습니다. 지나갑니다 하고, 예, 지나갑니다, 지나갈게요. 좀 소리를 크게 냈거든요. 근데 그분은 분명히 저를 보셨어요. 저를 보셔서 저는 당연히 안심을 했죠. 저분 이제 보셨으니까 오는 길 쭉 올라오시고 저는 내려가는 길 쭉 내려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이분 어떤 생각이 지금 갑자기 저쪽으로 확 오시더라고요. 예, 정말 놀랐습니다. 그래서 그때도 지나갑니다 하면서 소리를 팍 질렀죠. 다행히 그분이 멈칫하셔가지고 제가 사고 없이 지나왔는데, 그 산에서 이제 등산객을 만나거나 이제 우리가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 사람이 앞에 있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가던 길 제대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.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는 전혀 알 수가 사실 없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등산객이나 지나가는 행인이 있을 경우에는 교차하기 전에 속도를 완전히 줄이는 게, 예, 좋습니다. 그냥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제가 잡았을 때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,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? 이 습관이라 그럴까요? 그게 완전히 줄이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. 내려가는 속도가 탄력이 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줄이는 건 되는데, 그렇다고 그 보행자하고 같은 속도로 내려갈 수는 사실 없거든요. 조금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보통 이제 줄인다 하더라도 20km 내외겠죠. 예,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경사가 있는 내리막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. 네, 속도를 더 줄여야 되겠죠. 10km 뭐 이렇게. 제일 좋은 방법은 지나가기 한 100m 전쯤에 소리를 좀 크게 질러 주시는 겁니다. 네, 먼저 지나가겠습니다, 이렇게.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10km 내외까지 속도를 줄이는 게, 네, 좋은 방법이겠네요. 네, 오늘은 저도 약간 속도를 조금 더 줄였으면 좀 더 안전하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. 그리고 100m 전에 소리를 조금 내서 뒤에 자전거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렸더라면, 예, 조금 더, 예, 편안하게 잘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.